최근 귀농과 귀촌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층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귀농 생활을 꿈꾸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심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도 자연의 한 일부이고 그다음에 언제나 이렇게 자연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이라든지 도시 생활, 인간관계 복잡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뭔가 자기 스스로 몸도 뭔가 이게 안 좋아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이럴 때 뭔가 돌아갈 곳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자연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건강도 회복하고 또 자연 속에서 오롯이 나만을 만나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꿈꾸는 로망인데요. 네. 점점 더 아무래도 도시 생활의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비례해서 다시 어떤 농촌이나 이런 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점점 자기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한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문화 말고 나만의 뭔가 독특한 그런 문화 그런 걸 추구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민들 가운데서는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시골 가서 살아야지, 농사 지어야지 이런 분들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이 사실 본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자연으로 돌아간다.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보통 우리가 귀소 본능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이게 사실 이게 이제 동물 관찰에서 나온 건데요. 동물들은 자신의 서식 장소라든지 또는 산란 장소라든지 육아하는 곳 이런 곳을 많이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됐을 때는 네. 다음에 다시 꼭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대요. 네. 그거를 귀소성 또는 회귀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인간은 그렇게 본능적인 측면을 쫓아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도시 생활 그다음에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친 또 스트레스 해소 네. 이런 측면에서 뭔가 좀 여유를 찾고 싶어하는 거 그런 동기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방송 환경에도 좀 접목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네. 최근 들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자연을 무대로 한 그런 예능들이나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게 인기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자연, 뭐 먹방, 뭐 이런 것들이 인기잖아요. 예, 실제로 종합편성 채널에서 계속 방영이 됐던 나는 자연인이다. 정말 아시죠, 아마? 선풍적인 인기죠. 네, 저도 몇 번 봤는데요. 네. 이게 2012년 8월부터 시작돼서 아직까지 진행되는데 꽤 오래됐네요. 이게 중장년층한테 정말 인기가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문명 혜택을 받지 않고 오지 속에서 뭔가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거를 보여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한테는 일종의 대리 만족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도 저러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저런 걸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 또 어떤 면에서는 과연 참된 행복이 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종의 빡빡한 도시 생활하고 실제 저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사는 거하고 일종의 대비가 되는 거죠. 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또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틀 포레스트라는 저 영화 봤습니다. 있죠. 보셨습니까? 네. 네. 거기 2018년 영화의 전당에서 나의 최애 영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영화, 네. 한국 영화 부분에서 선정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청년들이 보통 중장년층이 만약에 갔다면 예. 어쩌면 인기가 이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시골살이를 하는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참 사계절의 아름다움 같은 것도 잘 보여주고요. 네. 거기에 다채로운 먹거리, 음식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저걸 볼 때마다 일단 보는 재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남녀노소 모두 뭔가 공감할 공감하고 수 있고요. 뭔가 위로받을 수 있고 어. 그런 느낌 때문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혼자 보면서 눈물을 좀 흘리기도 하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혼자 보셨어요? 예, 혼자 네. 봤어요. 근데 이 주인공 혜원을 보면은 취업 준비에 막 이렇게 시달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실제로도 젊은 층들이 이렇게 농촌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뭔가 최근에 이제 뉴트로 열풍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조금 더 디지털보다는 조금 아날로그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하게 되는 네. 시대니까요. 사실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건 2016년 자료입니다. 네. 통계청에서 귀농 그다음 귀촌을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49만 6천 명.
당시에 거의 50만 명이고 지금 넘었겠죠. 네. 그리고 근데 가만히 이제 구성 비율을 보니까 30대 이하의 청년층 비율이 50.3%입니다. 절반을 넘었네요. 절반 넘었었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40대하고 50대는 약 17%, 그러니까 40대가 16.9%, 50대가 17.1%. 그렇군요. 흥미로운데요. 오히려 이게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귀농 귀촌을 택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뭐 정년이 보장되기도 쉽지 않고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네.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길 거고 이러니까 이 팍팍한 어떤 직장 생활, 도시 생활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반작용 같은 게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귀농 귀촌을 했을 때 신선한 농산물 이런 것들 이걸 재배한다는 느낌, 뭔가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보람을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훨씬 좋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디지털 세계는 너무 연결이 다 돼 있는 초연결 시대예요. 그러니까 좀 피로감을 느끼고 지치고요. 뭔가 좀 아날로그처럼 조금 떨어져 보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농촌에 유입된 청년들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 농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던데 몇 가지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 33세인 김지은 씨가 네. 2007년부터 경기도 여주에 귀농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체험 목장인 은하 목장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는데요. 은하 목장이요? 네, 은하 네. 목장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유학 경험을 살려가지고 목장에서 유제품을 만들어요. 네. 실제로 이게 이제 귀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매출을 하는 게 한 해 매출액이 8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 엄청난 수. 네, 상당한 그런 수준인데요? 부가가치를 네. 창출했고요. 또 농통령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소년농부 네, 그 말씀하신 거죠? 17살짜리 네. 그 저 한태웅 군. 제가 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17살이지만 무려 8년 차 소년 농부랍니다. 네. 그래서 한태웅 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논 3,000평 그리고 밭 한 500평의 농사를 짓고 있고요. 또 소하고 염소도 키우고 있으면서 학교도 네. 다니고 있대요.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학생이 자기 적성을 좀 발견하게 되고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지난해 12월 27일 날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그 한태웅 군이 만든 직접 농사진 쌀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선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TVN 예능에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해갖고 농사에 대한 애정을 남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농촌에서 새삼을 찾고 또 그렇게 부가가치로 연결시키는 청년들이 늘다 보면은 이 고령화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도농 격차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런데 그냥 막연히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무작정 귀농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주변에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면 계획을 좀 치밀하게 하지 않고 준비 없이 가시게 되면은 시골 정착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귀농을 한 다음에 뭔가 이 소득 문제 아무래도 소득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줄어지겠죠. 또 네. 자녀 교육 문제, 어. 현지 있는 사람들과의 섞이는 게 쉽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좌절을 하는 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으로 뭔가 결정해서 귀농하시기보다는 준비를 잘 하시고 뭔가 인생의 이모작으로서 네. 이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해보면 이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든지 네. 아니면 그래도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치열하게 경쟁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 귀농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귀농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도시에 계신 분들이 막연히 꿈만 갖고 있기 마련인데 도시에 있으면서도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도시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직장하고 사실 개인적인 라이프하고 네. 이 두 개를 우리가 워라밸 얘기하잖아요. 네. 구획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직장 부분이군요. 일을 갖고 집에까지 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구획을 지어서 네. 뭔가 한쪽에 너무 일 중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뭔가 취미나 자기 어떤 성장하기 위한 배움 이런 거를 네.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이게 이제 우울증 심하지 않은 우울증은 운동만 잘해도 네. 상당히 완화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동시에 긍정적인 생각도 늘리려는 노력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줄이는 게 좋겠고요. 동시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더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행복하려면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소통되고 함께.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지인을 만드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은 나만의 작은 숲을 찾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마음속에 작은 숲을 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도시에 있건 농촌에 있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귀농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